그 탐지에서 결심하고 타격하고 비대위 그 피해 평가에서 빨리 또 똑같은 이게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정말로 빨리 압축이 돼가지고 과거에 수일 걸리던 게 불과 수초에서 수시간 이렇게 빨라졌고 그 사이에 지휘 결심을 해야 되는 이 압박감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흐르는 전자게임에 익숙한 정도의 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아트를 하듯이 지휘 결심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유형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새롭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세계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나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착수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은 다행히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최첨단으로. 제가 좀 세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학을 보낼 정도로. 자, 김 교수님.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합동성과 전문성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뭐 서로 언어가 다르다 이런 그것도 얘기에서 이제 말씀해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그 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육사 전임직 교수는 100%가 박사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전임직과 일반 대학교의 강사를 합쳤을 때, 즉 순환직 교수를 합쳤을 때의 수치여서 그건 당연히 교수의 질이 교수의 질이 뭐 낮다. 그래서 합쳐야 된다. 이거는 아니, 배운 학생들이 근거가 입장에서는 되기는 석사를 그 논리시면은 지금 군에서 뽑고 있는 교수사관이라는 그 출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사관 제도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걸 방증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미래전에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자, 싸우는 방법, 싸우는 무기, 싸우는 그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해 공군의 언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용어도 합치고 그래서 육해공사도 폐교하고 통합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해외 외국 군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하나만 놀랄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남일 회장께서 합동성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간호사 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육해공군사관학교가 1학년은 육사에서 2주간 하고 있고요. 2학년은 합동 순항훈련을 해군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공사에 가가지고 2주간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4학년이 되면은 합동부대 체험훈련을 5일간씩 이렇게 하고 회사가 그 다음에 해외 항법훈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전의 변화를 대비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게 물리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냐는 부분을. 아니, 다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여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냥 멀리서 원격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국군사관학교가 만약 생겼다 해도 국군사관학교 1학년 신입생을 뽑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국군사관학교 1학년으로 전체를 뽑아가지고 3학년 때 과배정 하듯이 나는 육군 할래요, 나는 해군 할래요, 공군 할래요를 선택하게. 그래서 뭐 경쟁이 붙으면 성적순으로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해군사관학교 학생 뽑고 공군사관학교 학생 따로따로 뽑되 1, 2학년은 합동교육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의 안은 어떤 겁니까? 정부 여당의 안은 다 같이 뽑아서 3학년 때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자입니다. 네. 이 방식은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공군 같은 경우,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력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요구하는 게 훨씬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생도생활 4년 동안에 체득하는 체력 훈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 2학년을 공군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해군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럼 3, 4학년 동안 과연 그 군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서 충분한 시간이 되느냐? 부족하죠. 하나 더 붙이면은 지금 잠깐만 요건 즉답을 듣고요.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력 기준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사도요. 공사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비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관숙 비행이라고 해서 공사 생도는 1년에 한 번씩 4번 비행기를 타는 게 답니다. 그래서 장동욱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하신 말씀처럼 활주로가 없고 함정이 없다는 말씀은 그건 뭐 사실은 그거는 학생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공사 생도는 관숙 비행 연 1회씩 4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해사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15주에서 20주 동안 함정을 타고 나가는 훈련을 하는데 1, 2, 3학년 때 배를 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사나 해사에서 전투 경기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 하나를 해놓고 그다음에
공사 졸업생 중에서 실제로 조종사가 되는 것은 3분의 1,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0%는 신체 조건이 맞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 안에서도 다른 전공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공사를 따로 뽑는다고 그 지금 말씀하신 신체 조건도 그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3학년 때 뽑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어. 정확히 그 일본 방위대가 그 말씀하신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퇴율이 높습니다. 자퇴. 네, 내가 공군 되고 싶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군을 못 갔어. 그럼 나가. 두 번째는 그 공군이 같았지만 어쨌든 학교는 안 나갔지만 최종적으로 임관을 할 때 임관 거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하. 자, 왜 국방부가 굳이 우리의 훌륭한 제도를 냅두고 일본 방위대 모델을 따라가려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공군 조종사는 공사생도들은 4년 동안 조종사에게만 요구되는 좀 체력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육군하고 해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 공사는 체력 단련의 기준이나 방식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사 말씀하셨는데 배 순양 훈련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다를 접하면서 뱃멀미를 몸으로 극복하는 거는 한 번에 순항 훈련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체화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좀 기능주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그 편의주의적으로 그 아전인수의 그 논지가 좀 강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 자퇴율이나 네. 또 임관 거부율, 도태율이나 거부율이나 이런 거는 그 장래에 대한 이제 보장의 문제, 자기 이제 장래 설계할 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뭐 하여튼 평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뭐 육사 사관생도 뭐 300여 명 중에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임관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 코로나에 직격을 맞은 기수여서 유독 그 통계적으로 좀 튄 그게 있긴 합니다.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그 비임관하는 그 사관생도들이 많은 거는 그때 이제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육사도 지금 사관학교 그 특성화 교육 자체가 내가 물어봤더니 4학점밖에 안 돼요. 육사에서 하는 그 육군 특성화 교육이. 더더군다나 해사는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없고, 그래서 없고, 공군은 아예 없어요. 사관학교 교육 과정 중에 반드시 공사, 해사, 육사에서 해야 되는 교육, 그 자군 특성화 교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의 공통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군인 정신 그 양성.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전혀 팩트가 아닌. 예. 아까 84%가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으니까 84%. 16%는 차이가 있다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다만 네. 그리고 과학이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자군에 이렇게 보내서 교육한 건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군사 훈련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로 해서 군부대에 간다. 그러나 그게 한 16%는 차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어. 그렇기 좋아서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관학교 육사가 따로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이제 함께 국군사관학교가 되더라도 육해공으로 나눠서 그런 훈련 기간이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통합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수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합동성에 대한 논쟁, 그 합동성이 좋은 거라면 한 해 장교 임관 인원이 100%라고 하면 전체 100%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육해공사 14%에 해당하는 소수에게만 이걸 적용하려고 하고 나머지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들의 86%는 고려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게 바로 현재 육해공사 폐교안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ROTC와 3사관학교, 특히 ROTC 같은 경우는 학사장교도 그렇고 그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면 다 사회로 복귀하는 네, 경우들이 예. 많아서 군에서 체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군대는 특히나 사관학교 출신의 장성들을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ROTC가 절반이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장교들이 군에 오래 남아서 그 사람들을 주도로 갈 것 같으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들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1, 2, 3, 4학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도대 교육을 통해서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젊었을 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서적 유대를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사관학교하고 학사, ROTC 장교들이
86%라 그랬잖아요. 그 인원에서 소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율이 사관학교 출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합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직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기에 전역하니까로 일반화해버리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사관학교는 그래도 합동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 현장 실습도 하고 있는데 3사나 학사나 ROTC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려 안 하면서 14%의 사관학교를 지금 합동성이 약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 교육 과정별로 그 출신 장교들이 기여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단기복무장교, 중기복무장교, 장기복무장교라고 하는 개괄적인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삼사관학교가 단기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장교예요. 거기는. 그럼 소령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그 거기서 말씀을 우리 통과해서 지금 진출하는 분들은 장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ROTC가 뽑다까지 나옵니다. 당연히 그 작은 굉장히 그 기회를 서운해할 말씀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저희 작고하신 아버지께서도 학군 출신이셨는데 예. 36년을 복무하셨습니다. 아이 글쎄. 학군단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왜 역차별이 되지? 잠깐만, 역차별하면 총장님.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먼저 말씀 끝내고. 그렇기 때문에 ROTC와 삼사관학교의 합동성을 어떻게 높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할 추가로 부분이지. 논의했다. 여기가 안 됐으니까 육사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지금 14%는 할 필요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역으로 있다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86%에 대한 합동성 강화 방안이나 교육제도의 혁신안은 지금 국군사관학교 이 통합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아니고 아니죠. 중요한 안 토론이죠. 돼 있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토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건 별도로 그렇기 문제를 때문에 가질 이 안 사항이고요. 자체가 졸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김 총장 지적에 대해서 김성애 의원께서는 추가로 거기에 합동성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죠. 그냥 네. 그 정도 말씀으로 듣고요. 제가 계속 양쪽 공방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임종득 의원이나 김세진 총장께서는 현재 3개 사관학교로 나눠져 있는 그 사관학교 운영에서 합동성 교육을 이렇게 하면 강화할 수 있다. 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쪽 두 분께서는 통합해도 나중에 병과를 받았을 때 전문성 교육에 문제 없다. 그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먼저 하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합동성 생도 시기에 사관 생도 4년 시기에 필요한 합동성이 뭔지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의를 해야죠.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진단 지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 2, 3, 4학년이 뭐를 어떻게 배워서 육해공사의 합동성을 그때부터 인지를 시키고 양성을 할 것인지, 안목과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게 합동성을 기르기 위해서 육해공사를 폐교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 절감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제가 널리고 널려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그게- 이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강의를 통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장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강의를 통한 방법은 기본 소양 과목으로 해가지고 사이버상으로 원격 교육을 통해서 현재 사관학교에서 커리큘럼 과목을 같이 하고 한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체험하고 토론하면 됩니다. 통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강의.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한 강의를 같이 그렇죠. 듣는다. 사이버상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같이 듣는다. 그렇게 하고 토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리적 통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 체험 실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육해공무사관학교가 학년별로 해가지고 같이 합동성을 위한 순회 실습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해군에 가서 하고 그걸 공군에 좀 가서 더 하고 강화시켜가지고 강화하면 해서 된다? 된다는 거죠. 그걸 한 문장만 더 붙이겠습니다. 사관생도 시절에 생도들에게 타 군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부대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무기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전사, 그 세계 전사, 한국 전사를 볼 때 공군 해군은 이런 전사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만 충분히 인지시켜줘도 합동성에 대한 기본 역량은 함양할 수 있다. 생도 시절엔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런 거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 아무튼 뭐 흩어져 있지만 한 과목을 사이버상으로 같이 듣는다. 뭐 이런 방안도 있다. 뭐 이런 그 대안을 주셨고요. 두 분께는 제가 요구드린 게
하나로 합쳤지만 3학년 때부터는 서로 좀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전문성 교육의 약화됨이 없다는 무슨 대안을 내셔야 할 것 그럼 같아요. 뭐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먼저 이제 방금 이제 타군이라고 말씀을 네. 지금 사무총장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군 타군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군책의 인식이죠. 문제인 겁니다. 이게 각군이라는 용어로 함께 대등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부대 따로 있고 니네 부대 따로 있다라는 마음을 지금은 바꿔야 될 때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그러하니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병과라는 게 있지 않고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에 임관할 때 보병부대로 갈 것인지 포병으로 할 것인지 자기 병과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군인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 앞에 19살부터 22살까지의 대학 시절에 배우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애국심, 단체 생활,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 교육의 전문 교육, 지금 뭐 AI 드론 포함해서 이런 많은 교육들을 하는 기간이고, 군사 교육은 소위로 임관하면서 보병으로, 포병으로, 그다음에 조종사도 30%가 그때 돼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 교육을 한다고 해서 활주로에 매일 타고 배를 매일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임관해서 배우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근데 말씀입니다. 국방부 안에도 1, 2학년은 같이 하지만 3, 4학년은 따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전문성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학부 과정을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다영역 작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장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 전쟁 환경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자군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하겠다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전쟁은 전혀 다른데 그걸 빤히 보면서도 지금 전통을 수호하겠다. 지금 그렇지 합치지 않아도 이게 된다. 이런 비효율을 지금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까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나로 합쳐도 나중에 육군, 해군, 공군으로 활동하는데 전문성 키우는 소양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누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게 1, 2학년을 통해서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부여하고 지금 당장 나가서 소대장 역할을 하고 중대장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을 3, 4학년 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모두 다 공통적인 니네 군대, 우리 군대가 아니고 모두 다 우리의 군대라는 틀 속에서 내가 잠시 가서 근무해야 될 곳에 이런 용어,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전쟁 지휘에 관한 이런 통합 개념은 더 고급 장교가 돼서 많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3, 4학년 때 각군 특성화 교육, 전공 심화 교육,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양성해서 소위로 간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자꾸 동호반복이 될 것 같아서 양쪽이 강조하시는 합동성 그리고 전문성 참 어찌 보면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그런 숙제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요. 맨 처음에 우리 소 회장이 지급하신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교수 인력도 너무 많고 또 교수 인력뿐이겠습니까?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도 많아질 것이고 이걸 하나로 합치면 훨씬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하나로 합쳐서 대전 자운대로 캠퍼스도 새로 짓고 그 비용부터가 우선 막대하고 그게 더 낭비다라는 주장. 요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 총장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핵심은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명확한 비용 효율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이 따져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과정 다 빼놓고 어쨌든 좋은 거니까 해라고 강요하는 그게 과연 민주적인 태도인지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운영 비용의 효율화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 네, 근거를 아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제가 좀 말씀 몇 가지 연구 들어볼까요? 결과도 없습니다. 잠깐만. 3군 생도가 2,940명인데 여기 지원 인원이 3,025명인데 그중에 교수가 338명 그리고 기타 지원 인력이 2,687명입니다. 이거 합치고 나면 이 사람들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 국방부에 돌아온 대답은 그 사람들 다 군인이에요. 자기 부대에 가면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3,000명이면 여단 규모입니다. 하나의 여단 규모가 3, 4강학교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합치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 명약 완화하고요. 박사가 지금 육사 같은 경우는 75% 해서 77%, 공사는 65%입니다. 아까 전에 교수 사관이 필요 없는 거냐라는 사무총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3사관학교를 합쳐서 1000명을 한 군데서 한 번에 뽑아서 가르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민간 교수 비율, 지금 현재 25%인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려서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어과 외국어과 뭐 컴퓨터 과학과 이런 데 대해서 전공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더 뽑고 교수 사관은 왜 뽑냐면요. 지금 현재 육사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8명이에요. 보통 민간 대학이 22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맞추려고 교수 사관을 이제 많이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석사 강점으로 자원들은- 입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석사 자원들은 다른 부대에 가서 예. 다른 더 필요한 일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쓰지 않는 오히려 거예요. 양질의 지금 교육을 하기 주장에 위해서는 맹점이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가 하면 통합을 하면은 세계 사관학교에서 드는 교수나 그다음에 부대 인력들이 확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줄어든다. 지금 조감도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걸 보면 자원대도 한 70만 평으로 해서 이쪽에 국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1, 2학년들이 교육받는 곳이 있고 3, 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거기에 맞는 교수들이 있어야 돼요.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운영하고 있는 부대 인력들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기는 줄지만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효과가 않는다. 크지 않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관학교를 자원대로 옮기잖아요. 70만 평에 짓는데도 한 4주 든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한 20개 정도의 교육기관과 부대가 있어요. 기존에 그걸 있죠. 다 옮겨야 돼요. 예. 그러면 또 도미노가 나오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들을 고려도 안 하고 얼마가 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비율을 내겠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어렵죠. 새로 건설하고 이전하고 드는 비용보다 줄어드는 비용이 훨씬 크지 않다. 오히려 새로 들어갈 비용만 더 많다. 그렇죠.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 지금 임 제가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했는데 아니, 자원대로 잠깐만. 물리적으로 학교를 통합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지금 절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 각군 사관학교에도 예, 아니 전쟁 양상의 변화에 아하. 따라서 양성해야 되는 지금 중점 교육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절감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 시행을 못해서 그렇지 관성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기회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의존한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는 지휘관 유형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은 더 큰 투자를 해서라도 짓고 만들고 해서 세계 1등의 밀itary 아카데미를 그러니까 소 만들어야 회장님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쪽이 주장하듯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이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비용 절감 얘기가 발언권을 아니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발언권을. 잠깐만요. 저를.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질을 올리는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드린 알겠습니다. 말씀. 자, 말씀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방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장교 양성입니다. 뿌리이죠. 자, 그 육해공군의 장교를 양성함에 있어서 한기 여단급의 지원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낭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투입해야죠. 왜? 우리 군의 앞으로 역량 있는 장교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한기 여단급이기 때문에 합쳐서 줄여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교수 1인당 생도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각군 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히려 흐트리면서 합쳐버리겠다. 오히려 비용도 들고 교육의 질도 낮아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다소 공격적인 말씀이라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육군 사관학교 수준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인서울 대학 중에서 하위예요. 그게 교육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상관관계가 그 있어요. 말씀 굉장히 위험하신 게 지금 네. 생도들이 정말 굉장히 상처받을 글쎄, 말입니다. 그 상처를 안 그리고 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육사 생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육해공사 되죠. 지금 생도들은 과거의 영화 속에 인서울에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요. 인서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생도들 체력, 인성, 또 국가관 그리고 글쎄, 성적, 나도 칭찬하고 AI에 싶고 대한 격려는 감수성 하고 이런 거 싶은데. 솔직히 저희 때보다도 회장님 때보다도 훨씬 더 역량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교육 제도가 잘못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직업 군인이 존경받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복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야 군대 가면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좋다 그러더라. 내 꿈을 거기서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지 가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수한 자원들이 안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관학교에 그 교육하는 방법 중에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개서적인 위계 질서 그리고 소위 그 못할 말로 까라면 까라식으로 그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일본 군대식 전통 이런 것들을 처음 와서 겪으면 계속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나? 이 Z세대들은 정말 금방 회의에 빠지거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가 홍보하는 영상을 보셨을까요? 거기는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비스트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위계 누구나 질서와 이런 걸 인정하고 감내할 만한 훈련들은 네.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거는 인정을 해. 1970년대의 생도 생활을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생도대 문화는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예. 지금 그런 문화를 완전히 일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안 진단이 되는 잘못됐으니까 거예요. 처방이 좀 잘못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왜 육해공사 폐교의 근거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 회장님 생각은 학교를 합하면서 그런 위계 문화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상환학교를 이제 우리는 꿈꾸고 그걸 희망하고 이렇게 돼야 그런 걸 된다는 만들어 나가야 얘기를 된다? 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게 현재 육군사관학교 뽑는 학생들이 250, 300 안쪽이지 않습니까? 330명이요. 예, 330 그렇게, 명입니다. 330명 같이 작은 숫자를 뽑으면 그 안에서 응집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아. 이 내부끼리 똘똘 뭉치면서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그건 또 그러네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걸 지금 현재대로 하면 대략 700에서 한 1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인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더 느슨해지지만 더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섞이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나은 일이고 지금 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뭐 다른 거 뭐 볼 거 있습니까? 아직도 백주대낮에 총 들고 나와서 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군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거 저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계 질서 말씀하신 걸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지금 네 분 중에 어느 분도 직접 거론은 안 하셨습니다만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기존의 군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그래서 최고위로 가면 전부 육군이 독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정권 시절일수록 더더욱 그게 더 강하고 이러다 보니 육군 위주의 군에서 나타나는 군의 정치 참여였던 위험성 같은 것도 더 커지는 우려도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육사가 밉다고 육군이 밉다고 육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이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누가 제가 이면이 그 비판에 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을까로 출발을 해봐야 돼요. 북한 숫자가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육군 위주의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도 육군이 대규모 병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상황에서 미군이 해군군 위주의 지원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육군 차원의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보직도 많이 나가고 상위 계급도 높여 올라가면서 주류가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육군이 독주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군군의 어떤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없애버리고 국군사관학교로 만들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방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해공사를 통합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일 카리틀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태국 사례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쟁, 그 주장은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더 위험성을 높인다. 합치면 카르텔의 위험이 더 커진다? 단일 카르텔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오히려. 단일 지금이야 육해공사가 훨씬 더 아까 하셨듯이 자군끼리 또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한다? 그럼 오히려 단일 카르텔의 위험이 더 커지지 않나. 거기서 말하는 단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군사관학교끼리 똘똘 뭉치는 거죠, 육해공이. 그러면 지금은 위험성은 이제 없을까요? 작은 카르텔들이 있어서 낫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호도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를 자, 그렇게 풀지 말자는 예. 거예요. 그리고 육군 위주의 통합으로. 그거는 뭐 안보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문민 통제에 대한 개념이 많이 혼돈을 해온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뭐 일부 소수의 일탈 등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왜 지금의 생도들과 지금의 현역들과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걸 전가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선배 세대들에게 우리가 문민 통제에 대한 개념을 이번 이런 논쟁을 통해서 객관적인 문민 통제 기준을 정확히 성립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그 군인뿐만 아니라요. 경찰까지 다 같이 뽑아서 그 사람들 안에서의 수사까지 포함된 카르텔이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서 지금 우리나라 육해공군 합쳐서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견강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것은 저희가 법을 잘 바꾸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전쟁이 났을 때에 대비하는 정도로 잘 조정하면 지금 육해공군이 함께 모여서 뭐 비행기 몰고 와서 국회를 침탈한 이런 일을 벌어지는 미래를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마치 사관학교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다. 지금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엘리트 장교를 제대로 육성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더 훌륭한 자원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교수진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그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부대에 가서 훌륭한 장교로 육성될 수 있는 과정의 첫 단추를 잘 껴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론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관생도들, 현역 장병들 왜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요 표가 많은 걸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역량을 발휘시키고 전문성 강화하는 것 전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과 속도와 절차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 그래서 설문조사를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를 보고 뜨끔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육사에 영어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지금 기계공학과가 있었어? 전공이 공사 나왔다는 분인데 들어봤더니 전공이 수학과다. 이런 걸 사실 일반인들은 접해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양 과목엔 90%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좀 심화 교육에 가도 70%가 거의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질을 계속 말씀드리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저희가 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아카데미와 유니버시티 차이를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총장이 들었던 저 여론조사는 제가 여기서 멀어서 숫자가 정확히는 안 보였지만 저거는 장성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내려보낸다라고서 이제 이것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이제 그날 그 한 여론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 것도 이게 그 자원대 발표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설 비전이 공포되고 또 이제 프로세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 공포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안이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 해보면 좀 달라질 것이다. 아니, 그리고 말씀은 각 사관학교에서의 실제 교육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김성희 의원이 몰라서 91.3%가 반대한다는. 아니 일반 국민들이 뭐를 모른다는 거죠? 좀 아까 이런 과가 있다는 걸 아니 왜 몰라요? 이걸 다 알죠. 왜냐하면 일반학하고 군사학의 두 가지 학사학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육군사관. 근데 그걸 모른다고 일반화하는 건 또 맞지 않는 거죠. 육군사관학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업 전문 특수 목적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이기 때문에 전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군사학교 같이 배우는 것이죠. 자, 유니버시티와 아카데미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종합대학, 일반대학과 아카데미는 특수 직업군을 기르기 위한 전문 학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준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알겠어요. 아무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지는 구체안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재 장교들이 한 90% 이상 반대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한마디 하실 게 있을까요? 되게 과거에 이제 추억팔이 하는 분들이 되게 추억팔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름답던 그 청년 시절에 그 지냈던 추억을 상기하면서 지금 그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뭐가 좀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뭐냐면 청년들의 조사입니다. 강한 분노, 적개심 뭐 이런 걸 표출하면서 목요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동창회도 좀 그렇죠. 이게 정책의 이야기를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분노와 적개심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하고 상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정보를 나와서- 공유를 안 하고 있고 왜곡을 하고 있고 이 조사는 20대, 30대 청년 장교들과 사관생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왜곡된 우리 거다. 서남열 회장님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곡되는 정보를 이야기한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가 이 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국방위 위원인 저한테도 예. 나중에 불러가지고 하면 안 알려주다가 하나씩 던져줘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원인 자체를 나이 많은 노병들이 적게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김성애 위원께 정부가 입법안을 확정했나요? 아니요, 아직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뼈대가 있고? 생기고 나면 여기 계시지만 간사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물론 법안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을 할 아무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아직 그 정보가 없다. 아직 송환 중이다. 송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소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기자 간담회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간담회도 지금 장관과 열릴 것이 8월에 준비가 되고 있고, 의견 수렴한다는 예, 그다음에 거죠. 장관이 준비하는 공청회도 대규모 동청회, 생도 예비역 수험생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공청회도 그 위에 또 예. 준비할 것이고 해서 일단 우리가 뭘 내놔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안을 알겠습니다. 내놓은 게 문제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초안을 던진 거고 구체안을 달라는 거고 구체안은 앞으로 내올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요.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사관학교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3,5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7월 16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분산 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관학교 연관어를 살펴보면 대전, 국군, 입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대전 창설을 두고 지역 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국가 상징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북 영천은 설립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자운대 집중 방식에는 반대했고, 충북 청주는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책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0일 국회에서도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비역 장군단은 미래전 변화에 맞춘 합동 중심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고, 육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병력 감소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 체제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국군 사관학교는 입시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원 대상이 바뀌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생도들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고 의견 수렴과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관학교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방금 이 빅데이터 이 자료의 말미에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2028년도부터 신입생을 이렇게 뽑는다. 올해가 26년인데 26년도 절반이 다 지났고 연내에 법을 만들어도 1년 준비해서 28년부터 뽑는다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뽑는다는 안도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 안도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2월까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되고 1년 준비도 좀 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논의를 하면 됩니다. 토론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또 공청회 등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국방부가 하는 절차 말고도 그렇게 해서 초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초안을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가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8이 아니라 30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제가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제 뭐 30이다 말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가 계시니까 논의를 같이 잘 하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하는 게 졸속 추진이거든요. 거의 뭐 속도전하듯이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데이터가 바로 1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8년에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위법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안 드렸는데 대학 입시 예고제 위반이 됩니다. 고등교육법에 하면 예, 1년 예. 10개월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테이블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생도 학습권을 지금 이미 침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육사를, 해사를, 공사를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오면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오는 거 다 하고 그거 믿고 사관학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얘들이 지금 사관학교 다니고 있는데 막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각군 사관학교 예하에 있는 그 사관학교를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각군 총장의 군령권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국군 조직법상에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28년에 신입생을 뽑고 신입생만 글로 가고 기존의 육사, 해사, 공사는 따로 있고 조금 혼란도 예상이 되네요.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서울에 모여서 교육을 먼저 받는 걸로 하고 자운대에도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자들하고 건축 토목업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입증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을 올해 안에 밀어붙여서 입법을 끝내겠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국방부에서는 생도들을 임시시설에 수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자체가 우리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보여드리면 세계에서 최전선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우린 또 정책을 검토할 때 봐야 됩니다. 자, 세계는 주요 군사 강국들은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북한, 러시아, 튀르키예 다 분리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들어와서 통합한 사례가 하나 있다면 2010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육해 공군 사관학교 등을 합동성 또 합동작전 발휘를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졸속 육해공사 폐교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그 사례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세계 최전선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도 국방부는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드는 게 캐나다, 호주 사례인데 그거는 군 규모도 6만 명에 불과하고 우리 군의 안보 환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소 회장님이 외국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나마 역동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입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나 이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예, 개혁은 일단 잃는 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기대이익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혁으로 인해서 얻을 기대이익을 디스크립션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그 수혜자들은 다소 미미한 지원을 할 뿐이에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늘 그랬죠. 우리나라 국책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삼군을 모두 다 그 본부를 계룡대로 보낼 적이 얼마나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심했습니까? 서울 포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정말 안정적으로 군 지휘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관학교도 미래 전장이라고 하는 걸 우선 대전제로 두고 지금 이 비효율을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건 대단한 지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안보 문제는 실험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07개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육해공군 대학을 설치하고 그걸 통제하는 합동 대학을 뒀었어요. 그런데 그 2020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그때 할 때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각 군 대학을 두고 그 위에 합동대학을 뒀던 거거든요. 합동군사대학을.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각 군의 고유의 전문성과 전통 속에서의 전문성 교육이 안 되고 알겠어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안 됐다는 예. 걸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번 검토했다가 중단했다는 거를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요즘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토론도 아주 뜨겁게 전개가 됐는데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김세진 사무총장부터 한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합니다. 예. 네, 저는 사관학교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개혁과 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 그리고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생도들의 의견을 경청에 따르는 식으로 퉁치고 질문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과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고 있나, 그리고 명분도 내용도 과정도 너무 졸속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관학교, 즉 장교의 양성기관을 장악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정부에 의해서 우리 장교 80년 장교 양성 제도의 뿌리가 순식간에 뽑히려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순간에도 임무생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과 사관 생도들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한말 회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군을 사랑하고 미래의 국방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는 변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세계 1등의 사관학교, 장교 양성기관. 우리 K-POP, K-컬처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도 정말로 미래 전쟁에 딱 맞는 이런 유형의 그 장교들을 양성해내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에 유학하면은 군사지 정말 잘한다.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 의원님. 정부는 통폐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 우수인재 유치, 그다음에 군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처방으로 물리적인 사관학교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토의를 통해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도 졸속이고 속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때 이 부분을 해서 정부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오픈된 상태에서 후계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의견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우려를 좀 줄여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은 그 명분상으로는 국방 개혁을 위해서 사관학교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은 이걸 정치적 보복으로 읽힌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 여당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의원. 오늘 논의의 핵심은 사관학교를 합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래 전장에 맞는 장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동성 강화,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국군 사관학교의 구성도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국회에서 제일 넓은 대회의실 빌려서 장관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저도 하고,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법안을 통해서 공청회 여러 절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말 우리나라 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엘리트 간부를 양성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반론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잘 드러나야 되고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대안이 선명해야 되고, 그 선명한 대안으로 얻는 기대 효과가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논의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 되기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